안녕하세요. 콘텐츠 융합 디자인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강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2번과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용자 분석과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는 학습 정리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 기획과 설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번, 사용자 분석과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본다. 자, 사용자를 먼저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용자 분석과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문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각 사이트의 타겟에 맞는 사용자 분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타겟에 따라 제작된 사이트 사례를 살펴본다. 세 번째, 표본 사용자를 정의하는 사용자 프로파일에 대해 알아본다. 네 번째,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배우실 내용 사용자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3C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3C 분석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 기억이 나시나요? 자, C로 시작했던 그 세 가지 단어. 자, 컴퍼니, 컴페티터, 커스터머. 자, 자사, 경쟁사,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분석을 하는 것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사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한 자사 분석도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수압 분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사를 분석하실 수도 있었고요. 자, 오늘은 이 커스터머, 소비자에 대한 사용자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웹사이트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요, 웹사이트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획자의 머릿속에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객관적인 절차, 논리적인 절차로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기획자는 많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설문이나 조사를 통한 문제점 발견. 자, 이것도 기획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설문이나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획자의 발견. 자, 이거는 기획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기획자가 발견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기획자가 그 주관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을 수 없다라는 맹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려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경험이 많은 기획자일수록 그런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 그런 인터뷰를 통한 문제 발견. 자, 포커스 그룹에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용자죠. 이 포커스 그룹에도 이런 대표적인 사용자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역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그룹 내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용자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인터뷰의 어떤 그 환경이라던가 그 인터뷰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터뷰 결과의 질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맹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자, 이것 역시 고객에게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고객의 어떤 불만이라던가 어떤 고객의 컴플레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발견이죠. 자, 다음으로 UT,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통한 문제 발견. 자, 이것 역시 어떤가요? 직접적인 사용자를 데려다가 사이트의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테스트죠. 자, 이 UT도 또한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발견하는 정보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고객 DB로부터 분석하는 방법. 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나요? 고객 DB라고 했습니다. 고객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고 사용자죠. 출발점이 사용자라는 거죠. 자, 로그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그 로그 분석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로그 분석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행적들, 뭐 로그인한 행적들, 아니면 페이지를 본 페이지 뷰 행적들,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는 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이러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있어서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사용자는 어느 페이지를 가장 많이 봤는지, 뭐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사이트를 뭐 개선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웹사이트를 기획하기 전에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저가 누구인지 일단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유형, 형태, 속성은 어떠한가? 자,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의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형태, 속성, 특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저는 온라인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는가, 그 가치에 있어서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빠른 검색을 해주도록 정보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자, 가격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그런 사용자라고 한다면 좀 싼 가격의 어떤 유통 채널망을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는 편리함, 다양성, 심도 있는 정보. 각각 유저들은 다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트의 주요 고객이 어떤 사용자들인가를 정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이트의 방향성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사이트라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똑같은 사이트를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겟 사용자가 만약에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사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똑같은 주제로 사이트를 정했다라고 하셔도 다른 팀과 그 타겟 고객 자체를 다르게 설정을 한다던가 정말 차별화를 정말 작은 부분에서 차별화를 둔다면 정말 다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고려해 볼 만한 사항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 유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 컨텐츠 기능이 필요한가?
자, 이렇게 사용 행태들, 그런 인터넷 사용 행태라던가 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유저는 이러한 서비스나 컨텐츠,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가? 이로 인해서 유저의 만족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이트 설계 시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겟층의 정의에 대한 그 사례, 사이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겟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기획된 웹사이트 사례입니다. 자, 사용자의 연령은 사이트의 시각적인 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씨가 빡빡하게 있는 그런 그 사이트보다는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흥미있는 애니메이션이 가득한 웹사이트들을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비교한 사이트입니다. 동일한 그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네이버 주니어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두 개의 그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죠. 시각적인 표현도 그렇고 이제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친근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일반인을 타겟으로 한 메인 페이지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화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어린이를 위한 네이버 주니어는 화면 요소들이 아이콘과 비주얼 요소를 적절하게 섞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란 사용자를 분류하는 것인데요.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겟 집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에서 18세의 힙합을 선호하는 남자 중고생, 자, 또는 30에서 45세 사이에 아이가 있는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의 주부층.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요, 그냥 남자냐, 여자냐, 그냥 몇 살이냐,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소득, 그리고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유저를 이렇게 아주 심도 깊게 구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자, 유저 세그멘테이션은 사이트의 레이아웃이나 사용되는 언어의 톤, 레이블링, 텍스트 사이즈, 색상, 컨텐츠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성격이나 방향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난 그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 주니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유저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연령대에 의해서 이렇게 사이트의 전반적인 성격,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디자인이 그 연령대에 의해서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의 톤이 그 연령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사이트가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유저 세그멘테이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용자를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사이트 방향이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유저 세그멘테이션은 기본 신상 명세, 데모그래피에서 출발해서 행동 패턴이나 특징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까 예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요, 기본 신상 명세, 예를 들어서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데모그래피 요소들이죠. 그런 것들에서 출발해서 행동 패턴, 특징, 뭐 힙합을 선호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있다라던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라던가 하는 그런 것들, 또 뭐 직업 뭐 주부이냐 아니면 중고등학생이냐 이런 어떤 직업도 해당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다음으로 웹 로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란 용어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그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남기는 흔적이다. 예를 들어서 접속 페이지라던가 체류 시간, 사용 브라우저 등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자, 로그 분석이란 무엇인가? 자, 로그 분석이란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트의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을 로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분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인 의미와 확장적 의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반적 의미의 로그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파악하고 트래픽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 나가는 것. 자, 트래픽이란 뭐예요? 교통 체증을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이트에 몰리는 거를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웹사이트의 페이지 뷰, 사용자별 페이지 뷰, 접속 장소 및 방식, 시간별 페이지 뷰, 방문자 수 등에 대한 현황 및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을 일반적 의미의 로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클릭 흐름 분석,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서핑하는 경로를 분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성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웹사이트가 지닌 문제점,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일반적 의미의 로그 분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장된 의미의 로그 분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그 데이터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등록 정보, 구매 정보, 외부 환경 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단편적인 내용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확장된 그런 로그 분석 내용이 나오겠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특성별로 웹사이트의 이용, 구매에 대한 보다 폭넓은 분석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험이 많은 그런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로그 분석으로 유출을 해서 사이트 개선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용자 시나리오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용어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라고 하는 어떤 글을 지을 때에는 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필요하죠. 그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의 기능이나 서비스,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디자인 등에 관한 결정을 도와주는 유저 표본이다. 그래서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유저에 의해서 그 유저 때문에 사이트의 서비스나 기능이나 인터페이스나 내비게이션이나 디자인 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표본 유저의 니즈와 행동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그 표본이 대표하는 유저층 전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프로파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 유저 중 나이나 성별, 웹 활용도, 사이트에서의 주요 니즈가 다르면서 사이트의 유저를 대표할 수 있는 3, 4명 정도를 선택한다. 이름이나 성별 같은 기본적인 신상 정보에서부터 직업, 사진, 라이프 스타일, 웹사이트 이용 패턴, 주기, 인터넷 환경 등의 정보를 인터뷰하거나 이들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일반적인 사이트 기획서처럼 타겟 유저를 그룹화해서 이들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인물들을 택해서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자, 유저 프로파일과 비슷한 용어로 요즘 퍼소나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프로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름, 성별, 사는 곳, 직업 등 간단한 신상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 패턴과 숙련도, 해당 분야에 대한 능숙도, 초보자냐 또는 중급자냐, 고급자냐, 해당 분야에 대한 니즈,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목적, 웹사이트에서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유저 프로파일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유저 프로파일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유저 프로파일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항목들이 잘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신상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기본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땡 사이트 사용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진이 빠졌네요. 이름, 연령, 성별, 사는 곳, 직업, 학력 수준, 신상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인터넷 사용 기본 정보, 인터넷 이용 시간, 컴퓨터 활용 정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목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땡땡땡 커뮤니티 사이트를 위한 유저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 땡땡땡 사이트 사용 관련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땡땡땡 사이트 이용 경력, 방문 횟수, 가입 커뮤니티 개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이 유저 프로파일의 항목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로파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저의 웹에서의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유저 시나리오입니다. 자, 유저 프로파일이 타겟 유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 유저 시나리오는 구축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컨텐츠와 기능을 도출해내기 위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유저 시나리오는 유저에 대한 이해를 사이트의 특정 기능이나 웹 인터페이스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저 프로파일을 통해서 유저에 대해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요, 사이트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와 사이트의 기능을 도출하기란 쉽지는 않죠. 각 그 유저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유저가 이 사이트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의 컨텐츠와 기능을 도출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저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일단 유저 프로파일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유저가 정의가 되어야 그 유저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수가 있죠. 그 유저가 사이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내비게이션 경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지 중요한 내용이죠.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메뉴, 기능, 이 메뉴와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 흐름, 사이트에서 좌절하거나 만족했던 점, 이런 것들이 유저 시나리오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저 시나리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시나리오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 초기 단계에 사용자가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사이트 전체의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유저 시나리오는 모든 단계마다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상세히 기술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 시나리오는 웹사이트 구축 단계에서뿐 아니라 여러 제품 설계 및 서비스 기획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저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어떤 새로운 것을 그려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육하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 최대한 충실하게 서술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려면 컨텐츠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황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용어로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어려운 단어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용어라든지 UI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그러한 예이고요. 최대한 편안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에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가능한 일들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능한 기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유저 프로파일과 유저 시나리오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시나리오 안에는 유저 프로파일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저 프로파일과 유저 시나리오 사례를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요, 유저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겟 집단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본 신상 명세, 즉 데모그래피, 뭐 나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하는 기본 신상 명세에서 출발해서 행동 패턴이나 특징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다. 자, 유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유저 프로파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저의 웹에서의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은 유저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유저 시나리오는 그 표본 유저가 사이트를 사용하는 기능이라던가 컨텐츠들을 도출을 해낼 때 사용되는 문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실습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음 타겟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기획된 사이트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사용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기획된 웹사이트들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사용자를 정해 보시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실습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8주차에는 콘텐츠 분류와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